한진희 씨, 이게 뭐야?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를 가져오면 어떡해? 당장 다시 해와! 박정훈 부장이 밤새 준비한 보고서를 한 장씩 찢으며 소리쳤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자료가 휴지 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한진이의 두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숙인 진이는 찢어진 자료를 주워들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만 그들의 귀에도 박 부장의 모욕적인 말들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 어떻게 우리 한성그룹에 들어왔는지 정말 모르겠네. 요즘 채용 기준이 많이 낮아졌어. 박 부장은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2개월 전 입사한 그녀의 일상은 이런 모욕의 연속이었습니다. 27살 한성그룹의 신입사원으로서 그녀가 견뎌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진이는 자기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화면은 눈물 때문에 흐릿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항상 무시당해야 하는 걸까? 그녀는 물티슈로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지면 또 다른 비난거리가 될 테니까요. 한성그룹은 국내 5대 재벌 기업으로 그 어렵다는 취업문을 뚫고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으로 3년을 보내며 400개가 넘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100번도 넘는 면접에서 떨어진 끝에 마침내 합격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이에겐 취업보다 더 힘든 것이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눈밖에 난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서울이 아닌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옆자리에 김민수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진이와 같은 팀의 3년차 직원으로 유일하게 그녀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은 누구한테나 그래. 특히 신입한테는 더하지. 괜찮아요, 민수 대리님. 익숙해졌어요. 진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전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욕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삼성동의 고급 일식집 팀원 10명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술잔이 오갔습니다. 진이는 자리의 가장 끝, 화장실과 가까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50주년 프로젝트 중간 점검 겸 회식입니다. 다들 잔 채워요. 박 부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모두가 잔을 채우고 높이 들었습니다. 진이도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진이 씨는 오늘 막내니까 한 잔 원샷하지? 옆자리 과장이 말했습니다. 진이가 막 입에 댄 잔을 빼앗아 소주를 가득 채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술이 약해서. 진이가 말했지만 과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신입이 무슨 소리야? 회식은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야. 거절하면 팀에 적응할 의지가 없다는 거지. 진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느낌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좋아, 좋아. 그렇게 마셔야지. 우리 진이는 술도 약하네. 과장이 웃으며 한 잔 더 권했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3잔째가 되자 진이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빨리 와. 다음은 노래방이야.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화장실에서 진이는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 번진 메이크업, 그리고 무엇보다 지친 눈빛.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녀는 자문했습니다. 한성그룹에 입사했을 때는 이렇게 자존심이 상처받을 줄 몰랐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세면대에 물을 틀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화끈거리는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순간 박 부장과 다른 팀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진해 같은 애는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지방대 출신에 스펙도 별로고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맞아요, 부장님. 저번에 그 보고서도 엉망이었어요. 제가 다 고쳐서 냈어요. 지금처럼 술도 제대로 못 마시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 접대를 하겠어. 다음 인사 때 잘나야겠어. 진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보고서를 엉망으로 만든 건 오히려 다른 팀원이었는데 박 부장은 그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희는 회식 자리를 일찍 빠져나왔습니다. 술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그들의 모욕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희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텅 비어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어제 박 부장이 찢어버린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회식 때문에 두통이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시간 후 사무실은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진희에게 인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제 일찍 떠난 것에 대해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노래방에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 알아? 너 같은 분위기 파괴자는 아예 오지 말지. 진희는 그런 말들을 무시하며 계속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함께 식사하러 나갔지만 그녀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진희는 간단하게 도시락을 먹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오후 2시 그녀는 드디어 모든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는 전보다 더 상세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감을 가지고 박 부장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박 부장님, 어제 말씀하신 보고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진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은 건성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나중에 볼게. 지금은 바빠. 진희는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또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갑작스러운 공지가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1명씩 선발되어 3개월간 특별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팀에서는 내가 김 과장을 추천했어. 박 부장이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경험도 많고 능력도 있으니까. 진희는 실망했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입인 자신이 선발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 진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50주년 프로젝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고 공식 발표 전에 미리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선발되지 않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나중에 제안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가 회사 인트라넷을 검색하던 중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란 진희는 고개를 들었고 8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성그룹의 창업주인 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어이구,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있었네. 한 회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희는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한진희입니다. 한 회장은 진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지만 진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군.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이 드물지. 그가 말했습니다. 아, 그냥 자료 좀 찾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자료? 한 회장이 물었습니다.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요. 제가 태스크포스에 선발되진 않았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고 싶어서요. 한 회장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 진이는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이 단순한 50주년 행사보다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크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0개 지역에 장학재단을 설립하거나 중소기업 신곳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이요. 한 회장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데 더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 진이는 자신이 생각해둔 아이디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한 회장은 가끔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대답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30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한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들었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한진이입니다. 한진이. 그는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좋은 이름이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성그룹의 창업주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만남 이후 진이는 회사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실제로 보안팀 직원들이 자주 그녀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진이는 불안했지만 평소처럼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회사는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분주했습니다. 태스크포스 팀이 공식 발표되었고 예상대로 진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팀원들은 모두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고 진이도 자료 정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이 씨는 자료 정리나 해. 중요한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박 부장이 팀 회의에서 명령했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진이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정리하던 중 진이는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팀에서 준비한 프로젝트 계획에 심각한 재무적 오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산 계산이 잘못되어 실제로는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오류였습니다. 박 부장님,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부장은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냥 주어진 일이나 해.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 계산이 잘못되었어요. 이대로 진행하면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 부장은 짜증을 내며 자료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자료를 검토한 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가 검토해 볼게. 넌 그냥 내 일이나 해. 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박 부장이 문제를 무시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대안 계획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진이는 다시 한번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신만의 대안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소곤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진이가 물었습니다. 김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스크포스 멤버가 갑자기 변경됐어. 박 부장님 대신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 누가요? 아직 발표 안 났어. 오늘 오후에 공식 발표한대.
그날 오후 전 직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한태원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50주년 기념 프로젝트는 우리 한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으로 새로운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인재의 이름은 한진혜 씨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진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이 맞나요? 한진혜 씨,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진희는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박 부장의 놀란 표정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한진희 씨는 50주년 기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희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회장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몇 마디 하지 않겠나. 진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런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50주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한성그룹이 사회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계획을 간략히 설명했고 놀랍게도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심지어 박 부장조차 그녀의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한진희 씨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 말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진희 씨는 내 손녀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움의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진희 자신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 회장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서 따뜻함과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20년 전 내 딸과 사위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진희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희를 찾아냈을 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힘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제안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한성그룹에서 일해볼 것을. 한 회장은 진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면서도 나는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 직원들의 태도, 그리고 진정한 실력자가 어떻게 대우받는지 직접 경험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박 부장을 향했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충분히 보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후 진희는 한 회장의 사무실로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내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널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 외할머니가 널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갔거든. 그리고 너를 찾았을 때 넌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지. 진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외할머니와 함께 자랐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도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그럼 제 이름이 한진희인 것도. 그래, 내 아버지의 성을 따른 거야. 한성준 내 딸의 남편이었지. 한 회장은 서랍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아기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내 부모님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아기가 바로 너지. 진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널 바로 인정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단다. 이 회사가 언젠가 내 것이 될 텐데 내가 진정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회사가 변했어. 실력보다 학벌, 진정성보다 겉모습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생겼지. 난 그게 싫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는지 지켜본 거야. 진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의 모욕과 차별이 모두 시험이었다니. 그것이 필요했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의도를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인가요?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난 너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줄게. 하나는 지금 바로 한성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거야. 다른 하나는 50주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발표하는 거고. 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능력을 증명한 후에 후계자로 인정받고 싶어요.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피를 이었군. 좋아,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아침, 진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임원급의 넓은 공간이었고 비서까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특히 박 부장은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한 이사님, 오늘 일정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비서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팀원들 명단도 가져와 주세요. 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회의는 50주년 태스크포스 팀 구성원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진이는 약간 떨렸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는 각 부서에서 선발된 10명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진희입니다. 50주년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갈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한성그룹의 50주년을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확장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50개 지역 장학재단 설립, 50개 중소기업 지원, 환경보전 프로젝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곧 그녀의 진심과 열정에 감동받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박 부장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회의 내내 조용히 경청했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진이는 박 부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박 부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박 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사님. 사무실에 단둘이 남았을 때 진이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부장님은 왜 그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박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입이라서 그리고 지방대 출신이라서 무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능력이 눈에 띄었고 그게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위치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심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이는 박 부장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부장님, 저는 당신이 이 회사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존중합니다. 그것을 50주년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으로는 출신 학교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요. 실력과 열정으로 평가해 주세요. 박 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대화 이후 진희와 박 부장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50주년 프로젝트는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진희의 아이디어는 회사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계지역 장학재단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방대 출신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진희는 김민수를 자신의 부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희를 진심으로 대했던 몇 안 되는 직원 중 하나였습니다. 나를 도와줄래, 민수 씨? 내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김민수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진희 씨. 아니, 이사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사님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둘이 있을 때는 그냥 진희라고 편하게 불러줘. 그들은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계지역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30% 더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무팀은 예산 축소를 권고했지만 진희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면 어떨까요? 그녀가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한성그룹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즉시 호응을 얻었고 진희는 직접 다른 기업들의 CEO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열정에 감동한 여러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고 결국 예산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한태원 회장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진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구나, 진희야. 내 어머니를 닮았어. 그녀도 항상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했지. 진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이건 제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리더십이란다.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빛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은퇴할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제 내가 이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진희는 놀랐습니다. 아직 제게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니야. 넌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 50주년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는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너를 후계자로 발표할 거야. 그날 밤 진희는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박 부장에게 모욕당하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성그룹의 미래 CEO로서 50주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지 그녀는 새삼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이름과 지위는 바뀌었지만 내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50주년 프로젝트 발표 당일 서울 코엑스 대형홀은 언론과 기업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진희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나요? 김민수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감도 있어. 진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박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희와 함께 일하면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사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진희가 열어보니 깔끔한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첫 취업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펜입니다. 이제 이사님께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물로요. 진이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 부장님. 발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진이가 소개한 50주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기념 행사를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회 공헌 프로젝트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신계 지역 장학재단 설립 계획은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태원 회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성그룹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은퇴할 시간이 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후계자로 오늘 이 멋진 프로젝트를 소개한 한진의 이사를 지명합니다. 그녀는 제 손녀이자 한성그룹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진이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성그룹을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이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처음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까지 함께 일해온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학벌이나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성그룹은 오직 실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렁찬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6개월 후 한성그룹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진이는 CEO로서 첫 번째 개혁으로 열린 채용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오직 능력과 잠재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존중 문화 캠페인을 시작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녀의 개혁은 초기에 일부 저항에 부딪혔지만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젊은 직원들과 소외계층 출신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어느 날 진이는 신입사원 교육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 입사한 10명의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그룹 CEO 한진희입니다. 신입사원들은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명문대 출신도 있고 지방대 출신도 있을 겁니다. 또 고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한성그룹에서는 그런 배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간략히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신입사원으로 시작해 차별과 모욕을 겪었는지, 그리고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성그룹에서 공정한 기회를 갖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도 좋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여성 신입사원이 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CEO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지방대 출신이라 많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CEO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진이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한성그룹은 달라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태원 회장은 은퇴 후에도 가끔 회사에 들러 손녀의 활약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진이야. 회사가 정말 많이 변했어. 진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할아버지. 50년 동안 쌓인 문화를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한태원 회장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진이도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를 위해. 그날 밤 진이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6개월 전 바로 이 사무실에서 그녀는 신입사원으로서 박 부장의 자료를 다시 만들며 눈물을 삼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니, 사실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진의 당신은 이제 신입사원이 아니야. 당신은 한성그룹의 미래야.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한성그룹 본사 건물의 불빛도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 바로 한진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에서 온 이야기였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